안녕하세요. 저는 산타입니다. 오늘이 8월 16일 광복을 지나 광복절을 지나서 어제 연휴지. 연휴 길게는 한 4일씩 쉬시는 데도 있고, 그죠? 3일씩 쉬는 데도 있고. 전국은 어떻게 보면은 소강 상태인 것 같아 지금. 외교적으로는 어찌됐든 큰 틀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러시아,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합집산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합종 연행하고 있잖아. 한미일 공조, 북중러 공조, 그죠? 캠프 데이빗 쪽으로 가서 캠프 데이빗에 합류하게 되는 한미일의 삼국의 조만간 있을 외교적인 합의가 어떤 내용이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 일단은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 등이 심상치 않게 막 좀 빵빵하다는 느낌이에요. 빵빵하다는. 전쟁통에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특히나 폴란드를 위시한 나라에서의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특정 국가에서의 무기 도입이 말이지 보여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스포츠라이트를 동아시아에서 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반면에 반대 진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큰 틀에서의 스포트라이트는 어디가 되고 있나요? 러시아와 그 김정은이 보여주는 자신감도 되게 재밌더라고. 대포동 같은 어떤 탄도미사일 등이 이런, 그 다음에 공중에 무인 정찰 활동기가 이렇게 지금 쭉 활동을 하잖아. 그런 어떤 전략 자산들이 품질적인 면에서는 어떤 측면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재래식 무기 및 그 고도 무기 등의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낯설어. 70년대 말에 박정희가 보여주었던 나이키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인가요? 그걸 어떻게든지 미국은 또 제한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미에 대한 어떤, 그죠? 굉장히 그 문화적인 어떤 이런 강국과 그런 군사 강국과의 어떤 차이는 또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있을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런 전쟁이 신냉전 체제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합집산하는 모습 등이 뭐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해체되고 또 중국과 미국이 어떤 측면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봤을 경우에는 또 어떤 식의 세계 정세가 또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무기 판매 국가에서는 전쟁이 좀 항상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막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가 이런 곳에서 그 판매되는 전략자산 등의 다수가 특히 항공기라든가 이런 거 사줄 만한 곳 등이 몇 군데 없잖아요. 한반도가 얼마나 이쁘겠어.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라는 나라가.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파장이 한국의 극적인 그 무기 판매에 대한 격발을 시켰다는 부분은, 그죠? 대단히 예견된 건 아니었으나 인상적이라는 게 대단히. 국내 정치 관련돼서는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재명 관련된, 그러니까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야당 쪽에 이재명이 보여주는 뭐 대장동 관련된 내용과 빙그레인가요? 쌍방울 중에 대북 송금 관련돼서 한 특정 정치인을 계속 그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잖아요. 좀 지쳐 보이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부친께서 사망하셔서 조문에 다녀온 이재명의 모습을 좀 보는데 지쳐 보이더라고. 야, 한 개인이 견딜 수 있는 어떤, 만약에 이런 각고의 어떤 공격, 그러니까 수모라든가 이런 공격, 검찰의 공격, 수모 등을 견뎌내고 투쟁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국민 여론이 갖고 있는 여당이나 집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압이라고 불려지는 탄압, 지금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무리한 수사라는 탄압이라는 순간이 밝혀지면, 여론이 큰 틀에서 이렇게 향방이 정해지면 뭐 그는 부지불식간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는 이낙연 씨에 대한 어떤 행보를 잠깐 보여주잖아요. 혈색 좋더만 이낙연 씨. 여차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보가 되는 거잖아요. 형사상, 그죠? 그럼 뭐 누가 되겠어요?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누가 되겠냐고. 곧 있을 4월 총선에서의 향방이 어떤, 당연히 관람 초점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어우, 먹구름이 상당하네. 그런 내용들을 좀 해보는 시간이 좀 됐어요. 4일 동안. 요즘에
와, 저기 먹구름 장난 아니네. 북서방향, 북북서방향에, 또 보세요. 먹구름이 쫙 깔려있네. 최근에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회라든가 이런 경험 등을 풀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스포츠라든가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 악기 연주라든가, 그죠?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책을 탐독을 한다든가. 요즘에 좀 단편 글들을 쭉 쓰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8편 이상 쭉쭉쭉 써내려가고 있는데, 쓸 때마다 느끼는 소외지만 뭔가가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그 생각하기도 싫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감정을 대담하게 이렇게 앞에서 맞서가지고 한번 단편 소설을 한번 써봤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용기 있는 아주 뿌듯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걸 플롯으로 해가지고 소설의 구도로서 반전이 있고 사건이 있는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오랜 시간 앞에 그 사건을 외면을 했지만 좋더라고. 그래서 그걸 마주 앉아서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풀어냈다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그게 스포츠가 됐든 등산이 됐든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라는 거는 삶의 질을 농도 깊게 풀어 헤칠 수 있는 좋은 방법과 수단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한번 자신이 그 부분을 가속화하고 적당하게 집중해서 즐기시면 좋겠다는 그 사이입니다. 수요일이네, 수요일. 네.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정국과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어요. 또 뵐게요. 좋은 스타트였습니다.